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자, 빠르게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백신 연구소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금요일장 차백신 연구소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저는 나가봤었거든요. 일단은 차백신 연구소가 마무리는 조금 살짝 아쉬워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이제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저점을 좀 낮추면서 추세를 좀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오전에 좀 공략을 해서 확정을 짓고 다시 공략을 해서 네, 확정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은 요거 말고 뭐 다른 계좌도 다 이제 같은 타이밍이에요. 결국에는 오전 초반 그리고 요 구간에서 싸우고 매도를 하고 요 계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좀 분할로 가져가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전량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한 3, 4%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까지만 딱 금요일 매매를 좀 종료를 했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그 포스팅을 했잖아요. 장중에. 자, 차백신 연구소. 그 신규 상장주가 10월 18일부터 이 상장 첫날에는 동적하고 정적 VI가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이란 게 있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적용이 또 똑같이 될까 했는데, 제가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에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갔죠? 제가 포스팅을 9시 37분에, 근데 뭐, 37분이니까, 이렇게 뭐 복사하고 붙여놓고 하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저도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쉬워요. 제가 딱 올리자마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라인이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존 라인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이게 올리자마자 딱 이 앞쪽에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점 저항을 두 번 받았네요. 그래서 돌파하는 캔들 흐름이 나오면서부터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요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때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올려드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후에도 제가 복귀를 해보면 요런 자리도 기본 특강때 말씀드리는 뭐 결국에는 다 마법 속성 자리들을 만들면서 갔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또 베팅을 해서 시간 외에서까지 한번 봤었던 종목이고요. 뭐 내일 한번 뭐 시간에서는 거의 한 1% 정도 빠졌는데 개파락 이후에 흐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차백신 연구소 요 정도까지 보고요. 자, 포스팅 정리를 이렇게 쭉 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가 특징주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다 공략 후보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원전, 2차전지, 뭐 자동차 섹터, 가상화폐,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컨텐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K 컨텐츠 바람 또 불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IT 반도체, 정치 테마 쪽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흐름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내려가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은 이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 한번 살펴볼 텐데 좀 간단하게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본 특강도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 대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HNB 디자인이라는 종목과 휴마시스는 복귀를 좀 해볼만 하죠. 요거 중간에 제가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비교를 해서 자, 휴마시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단일 공급 계약 체결. 그래서 거래 정지가 좀 됐다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동안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고요. 아무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모멘텀 나오면서 재료 모멘텀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만약 휴마시스가 계속 잘 나가면 뭐 방금 보여드렸던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뭐 시스워크 뭐 이런 네 뭐 그런 종목들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차백신 연구소 보여드렸는데 신규 상장주 공략법, 제가 신규 상장주 공략법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딱 두 개였어요. 두 개. 일단 이것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자, G아이텍은 이제 끝이 났고, G아이텍은 요게 이제 이 음봉 몸통을 잡아먹으면, 네, 잡아먹으면 뭐 저는 볼 것 같아요. 요 몸통을 잡아먹는 힘이 들어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이제 제가 놔뒀던 종목이 이제 K카입니다. K카. 네, K카. 신규 상장주 공략법. 이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급소 캔들이 이제 최근에 좀 출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K카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원전부터 차례차례대로 한번 빠르게 보면, 한신기계가 시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전. 그 한빛 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이 있었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로 또 이제 요런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죠. 그 조단위의 원전 해외 수주, 지금 뭐 엠바고가 뭐 있어가지고 걸려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이건 밝힌 거 아닌가요? 근데 조단이 요 기사가 나오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에너토크라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좀 종목들이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오늘은 그냥 두 개만 볼게요. 한신기계 시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위치가 레드불에는 안 나오겠지만, 자, 뭐, 내일 시가 이후의 움직임 보면서 한번 요게 이제 시간에서 대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요런 종목들이 더 강했어요. 강했는데, 우리 기술은 요런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뭐, 찔끔찔끔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꼬리들을, 좀 잡아먹으면서, 시간에서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의 끝쪽이죠. 우리 기술 1.60% 상승 마감을 했는데, 레드불 좀 자리거든요.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고, 최근에 또 레드불 시그널에 좀 계속해서 잡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저는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원전은 다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는, 자,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죠? LFP, 배터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포스팅으로만 좀 열심히 대체를 했습니다. 이 K배터리, 에코프로 빔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LNF도, 자, LNF 좀 미리 보면, LNF 같은 경우는, 요런 이슈가 있죠. MSCI 지수 편입. 요게 아마 11월 며칠 공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돈델뉴스 들어가 보시면 주요 일정들을 이제 만성우님께서 매일 정리를 해서 같이 올려주시죠. 여기 보시면 아마 11월 12일입니다. MSCI 편입 리스트를 발표를 이때 하고요. 아마 11월 30일, 여기 장마감 기준으로 리밸런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자, 그 후보군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NF가 있어요. LNF, 일지머티리얼,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LNF도 일단은 그런 이슈로 요날이에요. 요날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온 날 급락을 했죠. 10월 21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었던 자리, 생명선을 무너졌지만 타면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었고요. 요 자리를 좀 깨지 않은 상태로 다시 좀 행보를 이어나간다거나 생명선을 다시 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요 자리로 깨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선을 그래도 좀 지키고 있고, 같이 움직이는 새로운 익스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빠진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죠? 나오지 않아가지고, 요런 자리를 완벽하게 좀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 자리,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 LFB 관련해서 급등했던 게 이제 파워넷이 있었죠. 파워넷.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바로 여기서 급등을 한다면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일단은 요 앞쪽에 강하게 조금
일단 5일선이 올라올 건데요. 5일선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체크를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넷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자 리비안 관련해서 뭐 에코캡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요게 이제 5일선을 타고 가지 못하고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딱 응봉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개파락을 출발한다거나 그러면서 전일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패스하면 되고 다음 자리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리는 이제 뭐 생명성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개파락 하더라도 요 금요일 종가를 회복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위에서 금요일 종가보다 위에서 좀 거래가 되면서 5일선을 돌파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을 또 유심히 당연히 보시면 되겠고 에코캡이 죽더라도 지금 DA 테크놀로지나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그죠 빠지지 않고 DA 테크놀로지는 앞쪽에 시대를 줄고 조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 몸통을 먹고 있죠. 이건 강한 거거든요. 강한 거.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이건 5일선 뭐 11선 추세 보고 계속 좀 먹거리로서 볼 수 있는 흐름 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 부품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급소 맥점 카운터택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요 자리를 위에서 매수대가 이제 여기서 지켜주면서 들어온다면 대우 부품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뭐 KEC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세원도 기술적으로는 딱, 요 생명선 자리, 요런 자리들을 훼손을 하면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봅니다. 네. 반드시 이제, 차트를 보는 기준을 정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원도 요 자리가 세력선, 생명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요게 이제 상승을 앞으로 좀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요런 자리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철저하게 시장에는 흔들릴 필요 없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종목 차트에는 철저하게 흔들리셔야 되거든요. 저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좀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화성 RNA 같은 경우도 차트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한두 차례 좀 조정을 거치고 한 차례 정도 거치고 올라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빠르게 자 가상화폐 주말 내내 또 질주하지 않고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자, 일단 뭐 위지트라든지 자, 위지트 요게 이제 대장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었고 자, 지금 요 자리도 급소 맥점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는 기준이에요. 급소라는 것도 그렇고 맥점도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계속 치고 가요. 급등주들을 나름대로 제 기준 통계를 쌓고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지도 현재 급소 맥점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기술투자 비든트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강한 종목이니까요. 네,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두나무, 뭐 NFT 협업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탄력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일가 지정 예고도 나왔는데 뭐 무시하고 급등을 또 해버리면 단일가 뭐 지정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5일선 탄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먹거리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넘어갈 텐데 이제 우리 종근 같은 경우만 요것도 스케줄 모멘텀을 좀 품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좀 여러 개 한 세네 개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종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자, 요것도 지금 뭐죠? 급소, 맥점, 선을 긋고 바라볼 수 있는 또 뭐 종목이에요. 레드불 자리까지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11월 18일 입찰 제한서 접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메타버스 쪽에서는 자 뭐 물론 이제 MP라는 종목도 있고 한데 자 MP도 한번 볼게요. MP 제가 카운터텍 관점에서 이런 자리 좀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 이제 뭐 벗어나면 생명선까지 볼 수 있겠지만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서부터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5일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면서 폭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고가요. 신고가. 요게 아마 삼성 스펙 2호였나요? 그죠?
그래서 MP가 잘 나가니까 뭐 위직 스튜디오도 뭐 당연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MP의 그 최대 주주예요. 위지윅. 그래서 자, 요 정도 MP 그리고 한컴 MDS 이것도 레드불 검색계 이건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런 자리를 좀 벗어났죠. 생명선 벗어나고 쭉 빠졌는데 지금 돌파 이후에 뭔가 크게 눌려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메타버스 분위기도 좋아서 그런지 좀 일정 구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딱 상방의 모습을 좀 트는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고 자 폴라리 그러니까 뭐 좀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금 한컴 그리고 APS 홀딩스와 폴라리 이렇게 좀 표시된 종목들. 폴라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레포트도 조금 있었고요. 고성장 뭐 네이버와 함께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OTT 플랫폼 사업 진출까지. OTT도 최근 뭐 컨텐츠 그죠? 시장이 좋아하는 지금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딱 생명성 중심으로 보세요. 요게. 자, 일단 시세를 주고 나서 일정 구간 좀 횡보를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생명성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요게 벗어났다가 반등을 했을 때 기가 막히게 생명선을 저항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차례 뚜들겨 맞고 있는데요. 맞으면서 더 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리는 세력선이라는 기준과 함께 또 보시면 지금 그래서 또 세력선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딱 요런 자리에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요 지금 요렇게 저점 추세를 깨기 전까지 깬다면 다시 요 생명선을 올라타면 저는 볼 것 같고요. 아무튼 요것도 기술적으로 아직 추세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 또 넘어갈게요. 게임 쪽에서는 자, 액토즈가 최근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액토즈 소프트. 자, 액토즈 소프트도 지금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아직 차트 죽지 않았습니다.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탄력적이라면 강하더라면 조정 나오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좀 봐줄만 하고요. 자,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거래 정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거래 정지 공시가 있었고, 자, 위메이드는 거래 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내일 한번 또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자, 그리고 게임 쪽에서 다른 건 넘어갈게요. 다른 건 넘어가고 자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생명선을 탔어요. 생명선을 타면서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이날 10월 21일 날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요게 시세를 이어나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요 정도 구간을 한번 찔러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W 게임즈와 그 미투온 이렇게 그 소셜 카지노 자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펄어비스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넘어가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에 펄어비스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지난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금 일정 시간 지나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펄어비스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생명선을 타는지 보자. 생명선 타는지. 요게 결국에 이제 생명선 이때부터 타면서부터 쭉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요거 체크를 하시고 YGM 게임즈 자, 컨텐츠 엔터 메타버스 쪽에서는 자, 일단 태평양물산 제가 요것도 지리산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좀 예전에 올려드렸어요. 덱스터, 쇼박스 자, 어딨죠? 지리산 관련된 종목을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저도 한번 봤는데 와 대박이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오늘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있었는데 첫방부터 9.1% 시청률 그리고 네파 자 네파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 지리산 관련해서 네파
를 말씀드렸죠. 태평양 물산 여기 있죠. 그래서 10월 23일 어제 첫방 했었고요. 그래서 태평양 물산이 이 24일 앞두고 급등을 했습니다. 23일 앞두고 급등을 했고요. 뭐 그래도 요게 좀 이어나갈지 어쨌든 요 앞쪽에 정을 받았던 라인을 다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뭐 5일선이라든지 이런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일단 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스토리도 네, A스토리보다 일단 태평양 물산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네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파 전지현 효과 기대. 그래서 태평양 물산이 이제 관련주다. 관련주. 자, 이제는 10월 23일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났죠. 지났고 마이네임도 이제 지났고 이제 다가오는 게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11월 19일 넷플릭스 지옥 공개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죠. 덱스터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도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나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컨텐츠에서는 디즈니예요. 디즈니 오는 11월 12일 이것도 이제 스케줄 지금 제로입니다.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 이미 움직이고 있죠. 많은 종목들이 오징어 게임 급등을 하고부터 그래서 뭐 뉴도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뉴도 이제 뭐 그 디즈니 관련주기도 하고요. 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KT 알파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태평양 물산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제가 요거 보니까요. 요 탑10 요거 사이트 말씀드렸죠. 보니까 계속해서 또 늘어났어요. 이 포인트들, 이 순위, 이 평균 순위 여전히 큰 관심을 뭐 받고 있고요. 받고 있고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강한 종목이라면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면은 뭐 저는 보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덱스턴에 뭐 잘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조정을 받아가면서 일단 요런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아무튼 요 추세 계속 벗어나기 전까지 뭐 메타버스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버킷 같은 경우도 생명선을 벗어났어요. 다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전의 저점들을 조금 지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리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뭐 베팅은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좀 확실한 조금 좀 높더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생명선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 독립 영화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생명선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 중에서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 자, 지옥이 이제 곧 넷플릭스로 하는데 요거에 아마 웹툰 원작일 거예요. 웹툰 원작이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도 웹툰 대표적인 종목이죠. 요때 레드불 검색기에 좀 잡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상방으로 뚫었어요. 지금 어떤 자리냐면 급소 맥점 딱 자리고요. 시간에서 또 올랐어요. 올랐고 이 장마감 후에 키다리 ENT 흡수 합병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자 웹툰, 웹소설, 영상 이것도 아무튼 지금 시장이 딱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또 기술적으로도 급등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저는 체크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뭐 DNC 미디어 넘어가고요. 하이브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하이브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레드불 나오고 자 이때도 레드불 나오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키스트 SM 쪽도 계속 이슈가 있는데 또다시 아마 제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3개월 뒤에 뭐 또 하겠다.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는 키스트 기술적으로 키스트 요게 딱 이어나가려면 요 자리 딱 지키고 가주면 좋은데 일단 양봉이 나왔고 이어지는지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경동제약 이제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 단일가 3거래일 동안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좀 요 5일선을 지키면서 상방으로 좀 힘을 주는지 보시면 되겠고 한국화마가 시간에서 4.31% 상승 마감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12 발행 설비 증설 투입
그래서 특별 강의에서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공시 이런 시장이 좋아하는 공시와 이 공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다 말씀드리거든요. 특별 강의에서. 그래서 수강하신 분들은 뭐 체크하시면서 요 종목 이제 관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나와서 아마 요 앞쪽에 뭐 일단 생명선 한번 돌파 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앞타모 사이언스도 일정 이런 스케줄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이게 오는 25일부터 28일. 자, 그리고 NK 맥스 같은 경우도 자, 생명선을 벗어나면 계속 빠질 종목이었다면 빠졌겠죠. 자,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생명선 돌파하고 상방의 움직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러한 부분 발표 예정에 있고요. 머크 쪽은 HK 이노엔 정도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하자. 11월 30일 또 논의를 한다. 이런 부분 말씀을 뭐 기존에 드렸던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IT 쪽에서는 이것도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도 최근에 제가 편입을 했죠.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했는데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칩셋 미디어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테슬라 단독 기사가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그래서 사실 2차 자동차 섹터에서 같이 말씀드려도 되는데 세미시스코도 레드불 시그널 잡혔던 종목이고요. 요건 어쨌든 가려면 요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쌍용차 최근에 좀 쌍용차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 자율주행 칩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사실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급속 캔들이 나왔고 요 구간에서 맥점과 레드불과 또 세력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는 뭐 기존에 봤던 종목이고 뭐 KEC도 사실 과거에 뭐 삼성전자, 테슬라 자율주행 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AD 칩스라든지 뭐 오디텍이라든지 뭐 텔리칩스 이런 종목들 그밖에 자율주행 쪽 뭐 항상 뭐 삼성전자 자율주행 하면은 뭐예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것도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인가요? 지분 보유를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아니에요. 볼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응이 있다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IT 반도체 쪽에서는 요 설명과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정치 테마에서는 이제 안철수, 까뮤이에시, 써니전자, 안랩 이미 차트가 좀 움직임을 주고 있었고 중요한 요 앞쪽에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들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안랩.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3인방 안철수 이르면 이달 31일 대선 출마. 김동연은 이제 오늘 이었어가지고 반짝하고 말지 뭐 어쨌든 PN 풍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원희룡 관련해서는 최근에 SAT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는 형제 INC가 일단은 요때 상한가를 가고 나서 요 구간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계속 좀 관심 어느 쪽에서 갑자기 또 상방으로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TBC 같은 경우는 카운터택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기술적인 요런 자리에서 그래서 TBC, 홍준표 요 정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경협에서 요거는 이제 살펴봤고요. 재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금요일장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 좀 다 빠졌더라고요. 초록뱀 컴퍼니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초록펜 컴퍼니가 실제로 레드불 시그널의 초록펜 컴퍼니와 다날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좋았었고요. 자, 일단은 NH벅스. 일단 6일 시간에서 좀 크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일단 어떻게든 5일선을 좀 지키려는 아니면 9,000원을 최소한 좀 지키면서 움직인다면 계속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모멘텀은 이제 좀 언제 정식 출시 예정인지 딱 그 일자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경협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JST나가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고 이제 신원도 가장 좋았죠. 근데 시간에서 빠졌던 게 아마 추가 성장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강한 종목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일 종목이라면 이제 개파락하고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는데 개파락 하더라도 양봉으로 좀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음봉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지키려는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계속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또 종전선언 포함 계속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달 1일에서 2일 기후변화 여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한수봉 됐고
정도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단 조정 한번 밟고 딱 레드불 터지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크게 가기 위해선 결국 요 자리를 돌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조정을 밟고 좀 점프를 뛰느냐, 아니면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당연히 뭐 공략 안 하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한손을 뗐고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GNC 에너지도 조정 나오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밑에서는 그냥 율호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호. 이런 캔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요 앞쪽에 저점, 고점을 좀 높여 나가면서, 개인들은 이런 자리들을 자체를 만들지 못해요. 또 요 안에서 세력선이라는 기준도 보이고, 요게 이제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딱 지금 급소 맥점 자리거든요. 레드벨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한번 의지 엿볼 수 있는 자리다. 그 밖에 레드벨 시그널 나왔던 종목도 있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오는 11월 3일 상장 예정이고요. 이제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요 또 경쟁률에 따라서 아마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한국정보통신, 이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좀 자리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죠? 힘이 없더라면 이렇게 좀 계속 빼거나, 그죠? 요 자리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런 자리, 바닥 다지고,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힘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있고, 자, 간단히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나 훌쩍 30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정말 시장에서, 그 외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시장이 핫한 거 다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 또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아무튼 계속 영상들 꾸준히 보시면 큰 힘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제 기준을 알고 보신다면 더더욱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 특강은 아쉽게 좀 진행을 못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다시 오픈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기본 특강 온라인으로 지난 특강 녹화 영상으로 학습하실 수 있고요. 10월 30일 이제 오는 토요일 날 특별 강의가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 강의 신규 성장주 공략법이라든지 스케줄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급소 맥점 세력선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아무튼 컨디션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아무튼 내일도 포스팅과 함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